대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난번에 저희가 절대로 사면 안 되는 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잖아요. 네. 그럼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건물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건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일단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짓는 걸 신축이라고 하고, 기존에 있는 건물을 예쁘게 포장해서 새 건물처럼 만드는 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,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디벨롭이라고 하죠. 그래서 디벨롭을 해야 건물이 더 예뻐지거나 새 건물이 되니까 수익률이 더 좋아지겠죠. 근데 우리가 디벨롭을 할 때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건물이 있어요. 그 세 가지가 있는데, 자, 첫 번째는 명도가 안 되는 건물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. 그 명도라는 건 뭐냐면, 기존의 건물에 사람이 살거나 아니면 미용실이나 네일아트나 세입자가 사업을 하고 있겠죠. 그분들이 나가줘야지만 부시거나 공사를 하거나 할 텐데, 그분들이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건물을 샀을 때는 디벨롭을 하기가 어렵겠죠. 디벨롭을 해야 수익이 좋아지고, 수익이 좋아져야 우리가 돈을 버는데, 이거를 못하니까 애매해지는 거고, 현찰박치기에서 건물 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. 그럼 이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받잖아요.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엄청 나가고, 요즘 또 고금리잖아. 이분들이 안 나가고 버텨버리면 이자는 나가는데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수익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. 그래서 디벨롭을 할 때는 시간이 곧 돈이거든요. 근데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거는 돈이 샌다는 거야. 그러니까 명도가 안 되는 건물을 매입할 때는 그런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. 아니 근데 명도가 진짜 실제로 그렇게 어렵나요? 기존에 있는 세입자분들은 이사갈 집을 찾아야겠죠. 그럼 이사비 들지, 뭐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집도 알아봐야 되지.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건 그나마 명도가 좀 되는데, 거기에 네일아트나 치킨집 하던 사장님들은 주변에 단골 손님들도 있을 거고 털을 잘 잡아놨는데, 또 옮겨버리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. 장소를 옮기거나 확장하면 사업이 망한다, 약간 그런 걸 믿는 분들은 절대 또 안 나가거든요. 이제 그런 분들이 세입자로 있을 때는 디벨롭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.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 건물이 명도가 쉬운 건물인지 어려운 건물인지 뭐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세요? 그 판단한 기준은 그 세입자랑 협의를 해보거나, 건물을 파는 사람한테 명도를 다 해주고 저한테 넘기세요 라고 하는 게 제일 좋죠. 근데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일부는 돈을 줘서 그냥 내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도 땅이 좀 싸다 라고 하면 살 수도 있겠지만, 돈을 아무리 줘도 안 나간다고 하는 세입자거나, 아니면 돈을 나는 원래 1억 정도 줘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2, 3억을 달라거나, 심지어는 그 건물에 지분을 달라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사실은 아예 안 되는 거죠. 어떤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사람 말만 믿으면 안 되고, 항상 계약서에 특약을 남겨놓고 도장을 찍어야지만 나중에 소송을 해서라도 내보낼 수 있다,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명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군요. 그렇죠. 그 다음 사면 안 되는 건물 유형 뭐가 있을까요? 이미 디벨롭이 다 된 건물.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을 사서 그냥 지금의 월세 수익을 누리는 것 말고, 뭐 명도를 해서 수익률을 더 끌어올린다든가, 부수고 새로 지어서 새 건물에 맞는 임대료를 받는다든가, 이런 게 불가능한 건물인 거죠. 대표님들은 디벨롭을 해서 팔잖아요. 그러면 새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수익률이 더 끌어올릴 디벨롭 할 게 없는데, 그럼 그분들은 왜 사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옷을 살 때 멋을 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, 정말 보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 용도가 달라요. 똑같은 건물이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디벨롭을 해서 매매 차익을 누리거나 뭔가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사는 거고, 이거를 사는 분들은 그런 건 복잡해, 하기 싫어,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지어진 거는 이제 건물이 오래 가겠죠.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걸 사시는 거죠.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살 수 있지만, 대부분 사실은 우리가 큰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이제 디벨롭을 통해서 우리가 자산을 좀 증식하고 싶잖아요.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미 디벨롭이 끝난 그런 건물을 사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땅이라는 거는 공급이 없고 수요만 있는 유일한 재화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과자를 먹거나 이제 PC도 공급과 수요가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데, 이 땅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이거 새만금 사업처럼 막 땅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공급이 없잖아요. 공급이 없는데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계속 있으니까 사실은 가격이 잘 안 떨어져요. 오를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오르기도 하고, 짜장면 값도 오르잖아요. 이제 그거는 사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기도 하는 그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땅이 오르기 때문에, 임대 수익만 바라고 그 건물을 매입하는 분들도 존버를 하면 언젠가는 시세 차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돈을 벌 수는 있는 거죠. 자, 마지막 세 번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물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, 그런 건물은 일단은 좀 피하는 거를 추천드려요. 왜냐? 일반적으로 강남권에서는 수익률이 보통 3%에서 5% 정도를 보거든요. 그러면은 내가 10억을 투자했다. 그러면 3%면 얼마죠?
3천만 원이죠. 그런데 갑자기 강남 건물에 10억을 투자하면 1년에 3천만 원이 아니고 1억을 준대. 그런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너무 높으니까 이게 뭔가 좀 약간 이게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수익을 냈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불법적으로 뭔가 더 방을 쪼갰거나 건물을 더 불법적으로 확장을 했거나 해서 임대소득을 더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매각하는 매물일 수가 있어요.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그런 불법적인 요소 때문에 더 큰 코가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죠. 그럼 불법 쪼개기 되어 있는 건물을 우리가 사면 뭐 큰 코 다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? 맞춘 대로 또 세입자 또 맞추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 경우에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내야 되는데요. 예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횟수 제한도 있고 그랬는데 요새는 평생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. 작게는 몇십만 원일 수도 있지만 뭐 연 몇천만 원 단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게 또 표면적인 수익률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도 있죠. 그러면 그런 위반 건축물인 걸 우리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? 일반적으로는 위반 건축물이 구청에서 들켰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노란 딱지가 붙어요. 그러면 사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위반되어 있어서 임대 수익이 뻥튀기는 되어 있는데 아직 안 걸린 거지. 그런 경우에는 대장에서도 안 나와 있거든요. 그런 거는 사실 부동산에서도 좀 쉬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이 건물에서 뽑을 수 있는 뭐 원룸이나 주택의 개수보다 뭔가 좀 임대 수익률이 많다라는 거를 브리핑 받았을 때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경우죠. 그러면 여기서 적절한 임대 수익률은 대략 몇 %라고 보시나요? 아까 얘기했지만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3%에서 5% 정도 보시면 되고 서울 외곽으로 가면 5%에서 6%, 그다음에 경기도나 지방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좀 높아져요. 10%까지도 가는데 지방으로 가면 수익률이 좋으니까 지방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방은 그만큼 또 땅값이 안 오르겠죠. 근데 서울은 수익률은 당장은 낮지만 그 땅값이 계속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장의 임대 수익률이 더 급하다는 분들은 좀 외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의 임대 수익률보다는 향후에 매각 차익이나 땅값이 오를 걸 기대하는 분들은 서울이나 중심지로 오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그럼 그렇게 봤을 때 대부분 서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. 그렇죠. 건물을 살 때 수익률이 한 3% 정도 되면 그래도 이 건물은 크게 하자가 없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좀 되겠네요. 그렇죠. 뭐 수익률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매력도 없지만 뭐 속이는 것도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수익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임장을 가다 보면 내가 사고자 하는 건물 주변에 매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아니면은 과거에 비슷한 건물이 거래가 됐거나 이제 그게 이제 실거래 됐다는 데이터인데 몇 프로의 거래가 됐는지를 조금 이제 보시면 아, 그 지역의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. 자, 이건 세 번째에서 좀 연장된 건데 부동산에서 짜고 치고 수익률을 뻥튀기 한 경우가 있어요. 자, 예를 들면 원룸이 1000에 50이잖아요. 부동산에서 나한테 브리핑할 때는 1000에 70이라고 브리핑을 하고 1000에 70짜리 계약서를 쓰는 거야. 그럼 그 세입자는 실제로는 70을 내는 게 아니고 50만 내는 거죠. 그럼 2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. 계약 기간만큼 그 집주인이 리펀드를 해주는 거예요. 그 원룸이 만약에 10개다. 그럼 1000에 50이면 500인데 그게 700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수익이 더 높네? 하고서는 거래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죠.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.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기망 행위로부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 원룸 시세가 1000에 50인지 1000에 70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. 그런 걸 알려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건물을 사고자 하는 그 지역의 땅값 시세, 건물 시세, 그 건물의 임대 시세 이런 거를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미 공부가 된 상태로 이 부동산에서 브리핑하는 숫자가 적정한 건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. 결국에 투자할 때 책임은 다 본인한테 있어요. 본인이 책임지고 몇 억을 쏟아 부으려면 그만큼 공부를 하고 이제 임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우리가 디벨롭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할 때 피해야 될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.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세입자나 사업자들이 나가지 않는, 즉 명도가 안 되는 건물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디벨롭이 다 끝나서 더 추가적인 수익이 나기 어려운 건물이겠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임대 시세, 즉 수익률이 좀 뻥튀기 되어서 브리핑 되어 있는 건물은 한번 의심을 해보고 피해야 된다.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